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도내 버스 회사들이 적자 보전금으로 연간 800억 원을 넘게 받고 있지만 방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린 것인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경상남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A버스 회사는 지난해 전속기사 60명에게 1,500만 원씩 9억 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회사는 모든 노선이 적자라며 재정지원금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적자가 난다면서도 지원금의 약 3분의 1을 성과금으로 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합당한 운송 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번 표준 원가 산정 시에 원가를 불인정 처리했습니다. B 회사의 평균 인건비는 5,100만 원,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보다 46%나 많습니다. 재정지원금은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C 회사는 주주 12명을 사회이사로 등재해 연간 2억 원을 월급으로 줬습니다. 이 회사가 받은 지원금은 6억 원입니다. 각각 다른 군 지역을 운행하는 D사와 E사, 버스 노선 수와 양 지역의 인구가 비슷하지만 수익금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F 회사는 현금 요금을 회사 대표와 가족만 셌습니다. 수익금이 정확했는지 불투명합니다. 5개 버스 회사는 각종 보조금 55억 원을 수입해서 뺐습니다. 적자폭은 이만큼 커집니다. 경남 45개 시내 시외버스 회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수입은 조금 누락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다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차 조사를 벌여 수익금까지 확인한 뒤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등 강경 조치하고 회사 명단 공개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혁수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해당 병원은 물론 식당 등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다녀간 창원의 한 병원. 환자들의 발길이 뚝 떨어져 2주 동안 입은 손실만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말도 못하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만 10억 이상.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주변 식당들의 피해도 큽니다. 아예 임시 휴업에 들어간 식당도 있고 문을 연 식당도 거의 손님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날 확정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9월 달에는 아예 소득이 없다고 하셔야 돼요. 정부가 내놓은 메르스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대부분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데 불과합니다. 그동안 장사를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은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떠안을 형편입니다. 일단 급하니까 저리로 이렇게 내준다고는 하나 또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또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죠. 그나마 홍보가 부족해 이 같은 융자 지원도 아직 모르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장들도 연이어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관심을 보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차례 구내식당의 문을 닫는 정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메르스로 격리에 들어간 창원 SK병원이 오늘 새벽 0시부터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격리 해제와 함께 새벽에 환자 1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격리자들도 오늘 퇴원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창원 SK병원은 1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1일부터 자체 격리에 들어가 환자 36명과 보호자 9명을 포함해 의사와 간호사, 조리사, 행정요원 등 85명이 14일째 격리돼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오늘 병원 안팎에서 대대적인 방역을 한 뒤 병원 운영을 정상화합니다. 통영경찰서가 SNS에 메르스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메르스와 관련해 통영 지역 모 병원이 일부 출입 금지되고 폐쇄됐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SNS를 통해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창원시 산호동 마산야구장 옆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1층 부엌 66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로 마산야구장의 NC와 기아 경기가 10여 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당에서 낙엽을 태우고 남은 불씨가 주방으로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진주경찰서는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 협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정보 교류와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 조사 전담 인력 배치 등입니다. 진주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상급기관 감사로 사회복지 보조금 3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환수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유치를 추진하는 정부 복합 리조트 사업에 인천과 춘천시도 뛰어들어 3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결국 최소 1조 원에 이르는 투자금 유치가 관건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는 진해 경제자유구역 280만 제곱미터에 정부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모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다 맞출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최소 1조 원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대다수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8곳의 투자자를 유치한 인천시와 강원 춘천시, 경남도가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인천시는 국내 리조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곳 모두를 인천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추가적인 올해 2개 정도가 영종 지역에 또 만약 오게 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직접화 효과, 대형화 효과, 복합화 효과를 통해서 경상남도는 균형 발전을 위해 복합 리조트 2곳 중 한 곳은 수도권 예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믿을 수 있는 투자자인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입장. 얼마나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들이 투자 수요를 가지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기획안을 접수받아 심사한 뒤 오는 11월까지 계획안을 제출받아 최종 사업자 2곳을 선정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장맛비가 내립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점차 남부지방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늘 오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경남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으로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는 30에서 8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통영과 거제, 남해와 고성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장마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장마 전망을 살펴보면 내일 낮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마 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8.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김해가 24도, 밀양이 2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대부분 지역에서 24도 안팎으로 조금은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으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남해 동부 해상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 구름만 간간히 지나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최후 격전진 노량항이 복합형 관광어항으로 개발됩니다. 하동군은 해양수산부가 국비 233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방파제 180m와 무량장 190m, 친수호안 70m 등의 어항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노량항은 친수공원과 해안산책로 등이 들어서 역사와 문화, 관광을 동시에 즐기는 복합 관광어항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창원과 김해에서 고성 통영을 거치지 않고 거가대교를 이용해 거제에 도착하는 직통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김해에서 거제를 운행하는 8개 시외버스 업체와 협의를 벌여 다음 달부터 거가대교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을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외버스가 거가대교를 이용하면 기존 고성 통영을 경유할 때보다 창원 기준 요금은 3,300원, 이동시간은 18분 단축됩니다. 중앙보도 폐쇄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마산항 물동량이 가포신항 개장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마산항의 물동량은 610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0만 톤보다 12%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해수청은 물동량이 가포신항 개장에 힘입어 지난 2012년 640만 톤 정도로 증가했다며 올해 말이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해와 인천을 오가는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김해시는 하루 4차례 김해 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장유 정류소와 선산 휴게소를 거쳐 인천 종합터미널을 오가는 고속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요 시간은 4시간 40분이며 선산 휴게소 환승을 이용하면 김해에서 동서울과 성남, 분당 등의 버스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기업 CEO들이 특성화고를 찾아 강연하는 학교 방문 특강을 마련합니다. 이번 특강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등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7개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특성화고 출신의 기업 CEO들로 김명한 신승정밀 대표와 류병현 동구기업 대표 등 6명이 꿈을 이룬 과정과 인재상 등을 강연합니다. 유경미술관 53번째 초대전 백승기 작가의 그리운 것은 항상 그곳에 있다가 오는 29일까지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 유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저널리즘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 사진부문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퓰리처상 사진전이 8월 26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별난물건 박물관2가 오는 8월 말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윤술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